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 담당 직원 송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조병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등을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함에 따라 조선민 위원장께서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배산다 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엄지마을 다 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장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9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005 배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안번호 제19015 엄지마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일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8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 권속수당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은 장기 근속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병 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05 배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배산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다함께 돌봄 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과 수탁기관을 갱신하여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는 배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 돌봄 지원조례 제15조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사업 업무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
2030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간 선정 방식은 위탁기간 갱신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88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운영지원 예산은 1억 1,215만 6천 원으로 운영비 1,620만 원, 인건비 9,595만 6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 결과 초동 돌봄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탁기간은 연평균 이용자 만족도 99%, 위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 탁월 90.5점을 받은 등 기존 위탁기간 동안 대부분의 평가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경험 축적을 통한 안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수탁기간과의 계약기간이 갱신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2로 엄지마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엄지마을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기간이 만료일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다함께 돌봄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을 갱신하여 다함께 돌봄 사업의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는 엄지마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 돌봄 지원조례 15조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독기간 선정 방식은 위탁기간 갱신으로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86.8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운영지원 예산은 1억 88만 8천 원으로 운영비 1,670만 원, 인건비 8,428만 8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초동 돌봄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탁기간은 연평균 이용자 만족도 95%, 위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 탁월 89.5점을 받은 등 기존 위탁기간 동안 대부분의 평가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경험 축적을 통한 안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수탁강의 계약기간 갱신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갱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들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보원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제1900호, 제190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안번호 제18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소재 동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연속으로 5년 이상 장기 근속 중인 사회복지사의 장기 근속 수당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재직 사회복지사 격려와 사기 진작으로 업무 만족도 및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00호 배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배산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현 수탁기간에 재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수탁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5년간 배산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였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아동 돌봄의 다년간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01호 음지마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지마을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택기간에 재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수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5년간 엄지마을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였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아동 돌봄의 다년간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99, 제1900호, 제1901호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 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의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의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검토 의견에 딸려 있는 관계 법령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 처우 개선 항목을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한 명당 월 2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이 바뀐 거는 아니죠? 예,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면 거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 명당 월 2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사회복지사에게는 이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사회복지사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주어지는데 용어만 조금 더 법령에 맞춘 용어를 적었을 변경했습니다. 개정했습니다. 아니 법령은 지금 상위법은 여기 지금 40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한 명에게 월 2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부산시 조례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 법령도 바뀐 게 없는데 이 개정안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말이 들어가면 뭐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이 예산을 넘어설 때는 한 명당 월 2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2만 원을 주는 건 다 똑같고, 예.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월 2만 원을 주는 건 똑같는데, 문맥상.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범위 안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예산이, 과장님, 제가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누가 제가- 이거를 좀 제가 설명해 조금만 좀 네. 기존에도 예,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등 1인당 월 2만 원 저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만 원을 저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서도 원래 예산의 범위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구조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서 이거를 지금 문맥상 법령을 좀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뒤로 빼서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가 같은 말인데 지금 김진호 의원님께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란 내용을 넣음으로써 2만 원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2만 원 이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냐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 앞에 문맥상이 있었는데 예. 문맥을 바꾸기 위해서 뒤로 간 거지 새롭게 예산의 범위가 는 예. 것이 아니다라는 예, 것을 예. 답변을 주셨으면 예.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의원님. 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이 페이지 보면 예산범위 사회복지법인 등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 해가지고 동해 사회복지법인 등의 연속 5년 이상 장기 근속 근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서 근속 기준 적용 범위와 동의 기간 여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구 소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을 때, 만약에 동일 법인이거든요. 동일 법인에서 5년 이상 연속 근무할 때 장기 근속 수당을 주는 걸로. 그러면 그럼 근무지를 옮기면은 그러면 장기 근속 수당을 안 준다 그 말씀이신 거죠? 법인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용구 안에서도 법인이 여러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법인을 옮기면은 여기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법인이 같은 경우에는 괜찮고,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인데, 동일 법인이, 이제 이게 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사 5년 미만인 사람들이 이직을 잘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연속성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동일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로. 그럼 과장님께서 비용 축에서 보면은 예, 연간 2025년도 100명, 2029년도 100명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런 부분은 지금 사회 수 증가에도 그게 충분히 반영돼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의 시설이 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명이면은 지금 네. 5년이면은 내년 되면은 더 수가 더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년이 내년에 그게 4년이 다시 5년 올라오고. 그렇죠. 5년 되고 6년 예, 예. 되면 6년 돼도 또 100명이 남아 있을 거고 예, 예. 4년 차가 5년 되면은 예, 예. 10명이나 더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예산 추계서를 만들어 주실 때 예. 추가도 이렇게 해서 조금 예. 포함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배산과 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배산과 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엄지마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갑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 임시회 때도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거에서 지난번에 제가 서류가 조금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임시회 때 받았을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의거되어 있지만 누구나 알기 쉬운 내용으로 주민이 보든 의원이 보든 이렇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도 서류가 좀 꽤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류를 위한 서류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이제 조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례 입법에 있어서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타 부서에서도 민간위탁 갱신에 대해서 조례안을 입법할 때에는 몇몇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지정책과 거를 보시고 누구나 알기 쉽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엄지마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영미 가족인국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족회복과장 문영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조례 개정 사항에 맞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으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출산 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 추진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교재 심사 및 부패 역량평가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 역량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2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안번호 제19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의 출산 및 양육 시책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우대하는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제명 변경, 지원 내용의 다자녀 가정을 명시하여 지역사회 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과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수용 만들기에 기할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정에 대한 기준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2호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가 필요하신 의원 계십니까? 정의가 필요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조례에 다자녀라는 부분을 첨가를 해주셔서 그 점은 정말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부침에 보면은 비용 추계 세부 내역의 대상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다자녀 강역 20가구를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로에 보면은 그 대상이 3자녀 이상 7세 이하 취약전 자녀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한참 여행을 가는 시기가 뭐 7세 이전도 되겠지만 이때보다는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되었을 때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해서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또 다녀와서는 아이들끼리 나는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 하고 말하기도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게 7세 이하 취약전 자녀 1명 이상으로 기준을 둔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입니다. 김태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 조례 당초에 제정한 목적 자체가 이제 출산 장려이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되면은 뭐 여행 효과는 더 클 수는 있겠으나 출산하고 관계되기 위해서는 조금 연령대가 어려야 젊은 부모님들이 출산에 대한 앞으로 여지가 뭐 물론 출산에 특별한 연령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취지로 좀 더 젊은 부모님들이 출산에 다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7세 이하라는 연령을 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또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그런 취지로 하셨다니까는 이것만이라도 조금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렇게 7세 이하 취약자 자녀 1명 이상일 경우에도 보면은 그 안에서도 조금 기준점은 나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소득층이 우선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점을 조금 세밀하게 정하셔서 요 정책을 조금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뭐 이게 여기 이제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도 다자녀는 앞으로도 계속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더 기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성 의원님에 이어서 저도 그 비용 추계서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원 범위에 보면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로 썼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됩니까? 예, 김진 가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용을 하시고 근거 영수증을 첨부를 하셔야지 추후에 돈을 지급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9만 원을 썼다 그러면 39만 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안에서 39만 원이라고 하면 39만 원 지원을 하고 뭐 식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약간 조금 거추장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재정 365를 보면 우리 수영구의 어떤 예산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금성 복지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교복 입학하면 교복비를 주고 또 뭐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또 돈을 주고 또 전세금 그 지원하는 돈 이런 식으로 이런 현금을 바로 주는 이런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여행비 지원도 물론 출산 출산을 증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현금성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정말 이게 1,000만 원의 예산이 적절한 것인가. 여기 3자녀 이상 그 다음에 또 7세 이하 취약전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만약에 지원자가 많으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선별해서 이거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지원 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총 자녀 수하고 또 미취학 아동 자녀 수, 수영구 거주 기간, 또 여행 계획 신청서상에 여행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여행 계획이 얼마나 충실하냐 그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동점자 중에서는 저소득층 우선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런 또 현금성 복지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자상위 계층이나 이렇게 수급자들에게 물론 이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항상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일반적인 우리 수용 구민들이 다 조금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산 장려 정책이고 이러면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서 출산을 늘리겠다는 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이 혜택을 받는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왕에 현금성 복지 예산 사업을 이렇게 책정하신 거라면 1,000만 원은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이제 시행 첫 해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효과나 내용 등을 한번 충분히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늘리든지 그거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 첨언을 하자면, 현재 3자녀 이상 7세 이하 취약전 1명 이상의 세대가 한 몇 세대 정도 되죠? 지금 351세대, 4월 말 기준으로 351세대입니다. 351세대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아까 조명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그 차수가 지나고 나면 그 이전에 받았던 분들은 다시 올라갈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대상을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후 사업을 할 때는 그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아마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으로 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명문화가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조금만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아까 김진호 의원님과 김태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즘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버리면 낙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복지나 가족행복과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사자녀 이상 7세 이하라고 하면 7세라는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세 이하의 근접한 나이에 있는 또래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부터 점수가 좀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년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신청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아까 후불제라고 하셨는데, 후불제라 할지라도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불법 환수에 대한 부분도 좀 추가를 넣어서, 물론 50만을 가지고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다자녀 가족이 즐거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를 다 정해서 만들었던 사업에 그분들은 선정돼서 가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와 당부를 같이 드렸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 배점표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보통 우리 저소득층 관련 정책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저소득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낙인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모님들이 참여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선정 기준표에는 저소득 기준을 넣지 않았고, 자녀 수하고 수용구 거주기간, 여행 계획의 충실성으로 넣고, 그 중에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때만 이제 저소득 기준을 반영을 해서, 그 저소득 기준을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전혀 반영을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동점자 기준으로. 그리고, 그 7세에 가까운 자녀가, 막내가 7세에 가까운 자녀가 우선순위를 좀 해달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이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선정자가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지원 절차나 숙박시설 이용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의에 다 답을 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더라고요.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많은 의원님들의 우려와 당부가 있었기에 좀 더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이 돼서 정말 다자녀들이 수용구에서 거주하면서 이러한 여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점이 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에 다자녀 가구 20가구에, 세 자녀 이상 7세 이하 취약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기준을 할 때,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7살이 최우선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선정해 주시는 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병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기준을 선정하는데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51가구가 있는데, 네. 그 7살이 넘어가면 또 지원을 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7살부터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보면은 출산 장려 지원금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여행 경비잖아요. 우리 부산시 자치구 기초구 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는지 좀 봅시다. 출산 장려 관련 예, 말씀이십니다. 예. 건진성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중에서 여행 경비와 관련해서. 우리 수용고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사례 연구가 전혀 없겠네요, 그죠? 예? 사례 연구가 없겠네요. 사례, 다른 그거 예. 없으니까.
그죠? 사례는 없습니다. 예. 상당히 좀 아이디어는 상당히 참신하고 좋기는 합니다. 근데 또다시 이렇게 이제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정 이렇게 소수에게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만한 아이디어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근데 일단은 한번 우리 수영구에서 처음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순정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옥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선민 주민도시위원장님, 김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광안리 해수욕장 SUP존 내에 해수욕장 시설인 개인 보관대를 설치함에 따라 그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여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이외에도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위에서 SUP 개인 보관대 설치로 철거된 동전 샤워기 품목을 삭제하고 SUP 개인 보관대 품목을 신설하는 등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징수 품목 및 요금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3조와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SUP 개인 보관대 설치로 인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안리 해수욕장 SUP 이용 활성화를 위해 SUP 구역 내에 해수욕장 시설인 개인 보관대를 설치함에 따라 그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징수 기간에 관한 조문은 삭제하여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 2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동전 샤워기는 철거되었기에 품목에서 삭제하고 개인 보관대 사용료를 신설함으로써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3호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해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도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질의는
그 과장님보다는 아마 해양 스포츠계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용료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그 SUP 개인 보관대가 사실 이제 증축이 되었는데 시설이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당 한 대당 10,000원 이하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추천 방식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럼 매달마다 다시 추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옥순정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주간 공고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하고 작년에도 한 번 추첨을 해서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첨되신 분들이 이제 그 사용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주 동안 공고를 했고 지금 보관대는 60개인데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116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추첨이 끝났고 한 번 이제 연 단위로 그러니까 추첨을 하게 됩니다. 한 번 하신 분들은 7개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추첨을 할 시에 이제 뭐 대기를 해서 하는데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데 가족 이름으로도 넣고 신청서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했는데 보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개인 보드 사진을 직접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예, 뭐 나름 보완의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네. 뭐 보드 사진을 이쪽 저쪽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보드가 똑같은 보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셨다는 점에서는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는 이제 동전 샤워기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어쨌든 샤워기 자체가 이제 줄어든 양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줄어든 샤워기에 대한 뭐 다른 뭐 어디에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대처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없어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는 뭐 별 지장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 동전 샤워기 같은 경우에 2022년에 고장이 좀 잦고 겨울철에 동파가 돼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중지를 한 상태였고 그 자리에 이제 SUP 보관대가 들어갔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이제 샤워 시설이 들어가고 추가로 그다음에 SUP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샤워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동전 샤워기 실수요는 좀 없는 편입니다. 그 이제 모바일 샤워장하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별도 설치되는 그 샤워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모바일 샤워장의 경우에 이제 동절기에도 보니까는 뭐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SUP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절기에도 모바일 샤워장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사계절 모바일 샤워장이라서 예, 계속 1년 내내 운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답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답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운영되고 12월 한 달간 쉬고 1월부터 다시 운영이 되는 건가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된다고 합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은 그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라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보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오셔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동호회도 우리가 제법 있더라고요. 수영구 자체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겨울이지만 자기들은 이제 레포츠를 즐기는데 그래도 모바일 샤워장을 조금 운영을 해주시면 샤워를 하고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을 하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뭐 모바일 샤워장을 운영을 하더라도 사실은 또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수요가 조금 많다면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모바일 샤워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해서 예,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전 샤워기가 지금 없어진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지금 해수욕장 시설에 샤워장하고 사계절 모바일 샤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샤워장이, 우리 샤워 부스가 7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호수가, 이게 수압이 약해서 한 3개만 나오고 4개는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듯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병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의원님 말씀에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물론 해수욕장 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운영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부서에 계셨을 때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운영 기간을 한 분이 들어와서 몇 개월을 운영하고 그분들이 계속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셨고 피드백을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아까 저한테 이제 사전에 말씀해 주실 때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이제 저희가 SUP 관리대를 받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한 달은 보수 기간이라고 하셨고요. 근데 지금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가 작년에는 29명이고 올해는 56명이고, 이 말은 즉슨 SUP가 그만큼 활성화가 됐고 수영구에서 SUP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만큼 많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고 반응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김태성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3월에도 4월에도 적극적으로 SUP를 타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동호회들도 있으신데 이걸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좀 국한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가 물론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운영 때문에 그렇겠기는 하겠지만 혹시 이 부분을 좀 더 연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올해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예, 그 수요가 많다면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예, 하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랑 협의해 주실 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아까 분기별로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피서객들이 외부에서나 또 내부에서 오실 때는 겨울철 SUP를 타시러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니면 1월부터 4월 아니면 2월부터 4월까지를 또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저희가 저희 안에서 SUP 보관대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 드리게 됐습니다. 같이 고민하셔서 나중에 좀 더 SUP에 대해서 활성화가 된 부분이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6조 제4호 지원 내용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을 미연에 대비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5호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가 필요하신 의원 계십니까? 정해가 필요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재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저번부터 조례를 제정해 주실 때 이제 주로 재활용품 수집인이나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를 많이 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와 당부를 드리고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간략하게 보면 간단하게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험에 대한 신설을 하는 조례인데요. 지금 먼저 이 조례가 입법이 되고 나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겠지만 그 실현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코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실태조사입니다. 뒤에 이제 조희령 과장님 계시지만 과거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실태조사가 저는 약간의 미비하다고 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때 저희 계신 조희령 과장님께서 직접 폐지 수거인을 돌아다녀 보셨고 폐지 장소를 가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더 면밀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나아가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꼭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먼저 당부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험 가입 방식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수영구민 풍수해 보험도 있고 수영구 안전재난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은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특성화되어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 가입을 방식을 할 것인가. 그리고 2024년 12월 서울시가 최초로 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했고 또 타구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2월, 3월에 각각 그 보험 가입을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수영구는 이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났을 때 보험 가입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나아가서 보험금 수령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거냐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다친다면 다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이제 미연에 방지했을 때 이분 다치고 났을 때 그분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의원님과 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와 당부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정해진 바가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조소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조희령 과장님께서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4년도에 저희가 재활용용 수집인에 관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뭐 안전우의, 안전조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인원이 총 60명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구 내에 재활용 수집인은 지금 한 60명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험 혜택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국민안전보험이나 이런 그다음에 뭐 부산시 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부분, 상해 사고 진단에 대해서는 보험이 지급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보험은 상해 사고 진단 위로금도 있고 교통사고에 관한 상해 및 후유장애에 대한 지원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손해를 미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험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수민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셨는데 보험 아까 가입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을 저희가 임의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이분들은 아까 60명이라는 인원이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다 개인정보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일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 추가적으로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요즘은 연령에 상관없이 폐지를 수집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폐지 수집인이 60명이라고는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뭐 자주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입법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수요에 대해서 좀 더 명문화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담당 부서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하다 보면 상해뿐만 아니더라도 남의 차에 대한 사고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세심하게 봐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입법해 주셔서 조명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명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